나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매달 월급을 기다리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월급쟁이일 것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평생 월급을 받으며 살으셨다.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에 합당한 적당한 대가를 받고 정해진 소득 안에서 지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형편과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 저축하고 아끼면서 살다가 가끔 실시하는 외식이나 통큰 소비에 행복해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 근로자들에게도 꿈이 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언젠가 은퇴하겠다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소망도 있고 일터에서 나의 능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월급쟁이로 비단 평생을 살지라도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한 소망과 욕구는 인간이라면 갖게 되는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성공을 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제적 자유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소수에게만 주어지고 작은 일터든 큰 일터든 직원들 중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인원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한경쟁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승진을 하게 된다. 거꾸로 말하면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승진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은 부자가 되지 못하셨고 특히 승진도 하지 않고 못하고 직장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한평생 근무하셨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내 나이 4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버지가 왜 승진에 도전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를 이제 추정할 수 있고 비밀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른이 되신 우리 아버지는 어릴 적 가난의 이유로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다. 그리고 중학생의 나이로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야 하셨다. 갖은 노동 속에 미래 계획을 꾸리던 아버지는 그래도 장래가 촉망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셨다. 하지만 추운 겨울날 난방 보일러 없이 옥탑방에서 주무시던 아버지는 1차 시험에 합격 후 면접 때 감기에 걸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약한 모습만 보여서인지 경찰 공무원 시험에 최종으로 낙방하셨다. 시험에 낙방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소방공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고 경찰 공무원 공부하던 지식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셨고 운이 좋아서인지 합격하셨다. 경찰과는 직종이 다르나 그래도 같은 공무원이 소방관이 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그 즈음에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시고 지금의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소방관의 모습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0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내가 주변을 인지할 정도로 자랐을 무렵에는 아버지께서 소방관을 그만두셔야 했기 때문이다. 영등포 소방서에서 근무할 때 아버지의 역할은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환자를 구출하는 역할을 주로 맡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오셨나 보다. 화재 현장에서의 말 못할 고충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소방관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아무튼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린 유년기에 소방관을 그만두셔야 했다. 하지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는 인생의 다음 단계를 그리셨다. 가족을 위해 밥벌이를 계속 하셔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소방관을 그만둘 무렵부터 다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다. 시청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응시하여 합격하셨다. 기능직 공무원은 지금은 폐지된 제도로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30대 이상은 기능직 공무원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시청, 구청, 학교 등의 관공서에서 시설관리 및 여러가지 육체적 일을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아무 직이나 직함도 없이 기사 또는 소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심지어 보통 공무원은 9급으로 시작하는 반면 기능직 공무원인 아버지의 급수는 10급부터 시작했다. 사회적 인식만큼이나 근무 여건도 월급도 박봉이었다. 그래서 경쟁이 세지 않았고 아버지는 채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래도 소방관의 일을 본인 몸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위해 꾸준히 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선택하신 것이었다. 아버지는 몇 년 단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가면서 근무하셨는데 아버지의 역할은 주로 견인차, 레카차를 운행하는 일이었다. 그때 당시에 견인차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저렇게 큰 차가 대체 왜 필요할까? 우리 아빠는 왜 다른 아빠들처럼 멋있어 보이는 승용차를 타지 않고 이상하게 생기고 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다. 항상 국방색의 두터운 점퍼를 입으시고 무섭게 생긴 큰 차를 운전하는 아빠가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도로에서 견인차만 지나가면 골목으로 숨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했었다. 혹시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 보는데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불법 주정차된 차들을 단속하고 이동시키는 사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때는 어리석게도 몰랐다. 내 작은 키만큼이나 나의 마음은 한없이 속 좁았다. 아버지는 기능직 공무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서 결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때로는 당직 근무도 서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공무원 급수는 거북이 걸음만큼이나 더디게 올라갔다. 그리고 원래 말주변이 없고 원래 자기 이익을 스스로 잘 챙길 줄 모르는 아버지는 기능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저 마음 좋은 동료나 형이었고 표창 및 좋은 부서 발령 등은 주변 사람들이나 후배들에게 돌아갔다. 언젠가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한다. 너희 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뽐낼 줄 모르고 사람들과의 경쟁도 싫어한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찌감치 승진도 포기하고 부서에서 공무원 급수가 가장 느리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를 어머니 본인 스스로 이해하고 살고 있으니 아들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버텨주고 지속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곧 나이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군대를 포함해 직장 및 조직생활을 약 15년 했다. 지금까지 내가 일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회사를 오래 다니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고 취업 초기 나는 당연히 승진할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승진을 하기에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승진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든다는 것이다. 승진을 하려면 점수도 챙기고 업무도 챙기고 상장도 챙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잘 풀어내고 가끔은 언변술도 정치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내기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어렵고 버거워만 간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데 솔직히 회사 생활에서 승진이라는 것은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기가 참 어렵다. 무언가의 어긋남으로 한번 자리를 잃게 되면 그 자리는 귀신같이 다음 사람에게 돌아간다. 승진이라는 것은 4-5개의 계단을 막힘없이 올라가야 하는데 매번 기회를 살려 4-5개의 계단을 때에 맞춰 척척척 올라가기란 특별히 재능이나 뒷배경 없이 이뤄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가끔 퇴근하고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셨던 아버지를 기억한다. 그때는 왜 아버지 표정이 어두운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밀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고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과중한 업무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주어지셨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름 뭔가 도전해보려고 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좌절하기도 하셨을 것이다.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을 나는 절반만 동의한다. 아버지께서 경쟁을 싫어하는 것은 맞겠지만 나는 아버지도 가끔은 뽐내고 싶으셨을 것이고 가끔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구보다 돋보여서 승진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본인보다 어린 사람들도 급수가 올라가는데 가장 늦게 연차를 꽉 채워서만 급수가 올라갔던 아버지 스스로는 기분이 어땠을까? 아마 아버지도 속으로 분노하고 분명 억울하고 승진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왜냐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적어도 절반은 아버지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 다만 아버지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회사 생활에서 좌절하셨을 것이고 이내 본인의 마음을 승진을 접는 방향으로 정하셨을 것이다. 단지 그뿐이다. 아버지도 꿈이 있으셨지만 다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평범한 한 사람의 직장인이었을 뿐인 것이다. 삶의 무기와 좌절, 세월의 풍파에서 본인만의 길을 찾아 현실에 적응하고 인생의 길을 열심히 걸어온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